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네, 마음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마음의 기적. 이 책은 디펙 초프라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지만 더 유명하신 거는 심신의학을 창안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유명하세요. 심신의학을 창안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명상 관련된 그런 명상의 선구주자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의사이시고 교수이기도 하시고 강사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디펙 초프라님이.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이분이 의사이셨던 그 시절에 경험하셨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례를 통해서 그런 심신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심신의학을 창안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앞에 부분은 그런 병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있죠. 뭐 고혈압이나 뇌졸중, 그런 암, 그리고 뭐 스트레스, 그리고 비만과 체중 조절, 뭐 담배, 알코올, 그런 약물 남용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성적인 장애, 위장 장애, 만성 피로, 수면과 불면증, 우울증, 정서적인 우울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하고 그런 질병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그런 주제로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뒷면에 마음을 일으키는 극적인 사례들, 이분이 의사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사례들이 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사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병을 키우고 어떻게 병을 이겨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예요. 직접 경험하신 사례인데요. 한 분은 암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한 분은 암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암을 치유시킨 고마운 거짓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분은 오랫동안 담배를 심하게 피워오신 64세의 보험 설계사이세요. 캐세이 씨라는 분인데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 디펙 초프라 박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그에게 안 좋은 증세는 나타나진 않았는데 담배를 피니까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어요.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엑스레이 판독 결과 그의 왼쪽 폐 아랫부분에 커다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폐암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5년 전에 그분이 또 엑스레이 찍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 필름을 살펴보니까 같은 자리에 동전 크기의 작은 상처가 보였대요. 그래서 적어도 5년 전에 5년 동안 서서히 암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신은 건강하다고 담배 피는 거 외에는 건강한 몸이라고 자신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분이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나빠진 거예요. 이분한테 이제 암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 결과를 이야기를 해줬더니 3일 만에 피를 토했고 3주 뒤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기침하고 호흡곤란에 시달렸대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폐암으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자신은 건강하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증상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폐 사진을 찍었을 때만 거기에
암이라는 그런 것이 판명이 나서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건강했는데 암 진단을 받자마자 급격하게 안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사망 원인이. 나는 암에 걸려서 그러니까 죽을 거야. 그러한 두려움이 정말 병의 상태를 순식간에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례는 뭐냐면요. 이분은 63세의 디 앵겔이라는 부인이에요.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황달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황달은 눈에 띄게 피부가 노래지고 눈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래요. 근데 이분은 담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수술을 시작해서 이제 배를 갈랐는데, 배를 이렇게 열었는데 담석이 아닌 담낭암에 걸린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뱃속 전체에 암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간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술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다 퍼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닫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실에 왔을 때 딸한테는 이제 엄마의 본명을 이야기를 했죠. 암이라고. 그래서 얼마 못 사실 거라고. 온몸에 다 퍼졌으니까. 더 이상 손 쓴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딸이 엄마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기는 엄마를 너무 잘 안다고. 그러면서 암이 걸렸다고 하면 아마 곧바로 돌아가실 거라고, 엄마는. 그래서 암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사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그냥 그 부인한테 담석을 잘 제거했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수술이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의사는 이제 이 부인이 2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겠죠. 수술이 다 끝나고 다 치료받고 퇴원을 했죠. 8달이 지난 다음에 진료실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얼굴이 밝은 얼굴로, 건강해 보이는 얼굴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 황달 증세도 싹 없어지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선생님한테, 디펙트프라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년 전 선생님이 황달 증세를 보이는 저를 병원에 입원시켰을 때 저는 암에 걸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술을 통해 담석을 제거했다고 해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나는 이제 건강하다고 열심히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더 좋아지고, 그런 암이 있었던 그러한 것들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의학적으로 그런 해명이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 선생님이 이 부인이 소생하게 된 것은 수술이 아니라, 담석 수술이 아니라, 그래서 담석 수술도 안 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덮었으니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덮었으니까. 수술이 아니라 그녀의 생각이라고, 그녀의 마음이라고, 마음이 그 병을 낫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런 정신적 심신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마지막 사례인데요. 믿음이 가져온 기적.
이분이 인도에서 의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을 때 그때 경험하셨던 일이래요. 어느 날 췌장암 말기 환자를 정밀 검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70세에 농촌에서 사는 사람인데 렉스망 고빈다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육체적 통증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췌장암 말기 환자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이분의 가족들이나 그러한 관계에서도 좀 좋은 관계는 아니었고 친구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 근데 이분하고 어떻게 친하게 됐냐면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분한테 일주일에 3번 그의 정밀 검사를 담당하는 그런 의대 학생인 거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정밀 검사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가 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의사들은 정신없이 바쁘니까 이 환자를 배려하거나 뭐 대화를 나눈 그러한 여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디펙 초프라 선생님은 이제 정밀 검사를 하니까 일주일에 3번씩 하니까 매 일주일에 꼬박꼬박 3번씩 만났던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충분한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그런 가까운 뭐 가족 이야기나 자신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많이 친분이 두터워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신이 얼마 못 살 거라는 것도 알고 디펙 초프라 선생님도 그분이 뭐 매일매일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여기서 일하는 기간이 끝나서 다른 데로 한 달을 또 가서 외부의 시골 외곽 쪽에 한 달 동안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작별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그 디펙 초프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빈다스 씨 한 달 뒤에 꼭 돌아와서 당신을 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이미 아니까 이제 선생님마저 떠난다고 하니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군요. 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34kg밖에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인 거예요. 너무나 쇠약해진 상태가 된 거죠. 디펙 초프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저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른 마을에 가서 작은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시고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시고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병원으로.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 병실 앞에 그 고빈다스 씨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간신히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돌아오셨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을 다시 볼 때까지 죽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당신을 보게 되었군요. 그러더니 조용히 눈을 감는 거예요. 디펙 초프라 선생님은 얼굴을 보고 나서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의사 선생님을 보고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 고빈다스 씨를 보고 정말 괴로웠다고 해요. 그 이후에. 왜냐면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을 연명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참아가면서. 그래서 조금 죄책감에 그런 감정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이기도 했고요. 그런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우시는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내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하고 그러한 생활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